제품 렌더링을 해볼 건데, 이제 제품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자 매트를 같이 가지고 와야 되겠죠.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 위에다 올렸을 때 그림자가 보이게 해주는 그 매트 렌더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렌더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튜디오 배경 같은 게 있는 그런 그 판때기 같은 거 좀 놓고 렌더링 하는 건 좀 해볼 거예요. 일단 F10 눌러서 엔진을 이제 V-Ray 엔진으로 바꿔줍니다. GI는 이제 처음부터 브루트포스를 이용을 하면은 오래 걸리니까 빠른 라이트 세팅을 위해서 이라디언스, 그 다음에 베리로우로 바꾼 다음에 커스텀 마이너스 44 정도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. 카메라가 비주얼 카메라 해서 정면으로 쏴주고, 그 다음에 카메라 찍혀져 있으면은 여기서 F3,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Shift F 누르면은 렌더 에어리어가 보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조금 돌려주고, 자, 카메라도 잠궈 줍시다. 카메라 열쇠 눌러서 잠궈 주고, 렌더링을 자, 요거 누르고 있으면 아마 요거 첫 번째 거 건데, 요 세모 있는 거, 그러니까 이게 인터랙션 반응형 렌더링이죠. 딱 누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죠. 자,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숫자 8번 누르면 배경을 좀 이렇게 놔줍니다. 근데 굉장히 밝죠. 자, 굉장히 밝은 이유는 뭐냐면 카메라 노출이 이게 기본감이 6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9 정도로 놓으면 얼추 맞을 거예요. 자, 얘랑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맞죠.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일단 라이트를 하나 생성을 해 봅시다. 라이트에 가서 V-Ray 엔진이니까 V-Ray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. 플랫 라이트로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각도를 약간 세워주고 45도 정도,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, 8? 그러면 하이라이트가 여기 생겼고, 자, 라이트를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억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죠. 제품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카메라가 정면에서 볼 때 이렇게 억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,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참고로 얘가 이제 라이트가 보이니까 이 안 보이게 하는 거 이제 인비저블 눌러주면 되는 거죠. 라이트는 작동을 하면서 카메라에 노출되지는 않는 인비저블 눌러주시면 되고, 요거는 안 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매터리얼을 줘볼까요? 매터리얼. M 눌러서, 자, 메인 V-Ray니까 V-Ray 매터리얼을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해서 쓸 겁니다. 자, 어사인 해주고, 자, 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반사를 줍시다. 자, 그런데 얘가 라이트가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럼 이제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. 요렇게 올려주고, 바닥이 없네. 바닥. 자, 바닥을 줍시다. 먼저 바닥을 요렇게 만들어줍니다. 바닥은 꼭 필요해요. 왜냐 이게 그림자를 생성해 주기도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. 밑에서 올라오는 빛을 안 막아주면 그림이 붕 떠보여요. 바닥이 꼭 있어야 됩니다. 그림자보다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빛을 막아주기 위해서. 그래야 이게 안정감이 생기면서 무게감도 생기는 거니까. 자, 너무 반딱반딱하게 반사가 되고 있으니까 글로스니스를 0.84 정도, 0.85, 0.84 정도 줍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뭐지? 블랙? 자, 블랙 이거 잠궈놓고, 자, 블랙 어사인하고 블랙을 어둡게 주죠. 블랙을 어둡게 주는데
이 블랙을 사용할 때는 나중에 콘트라스트를 주면 여기서 후보정에서 콘트라스트를 줄 건데 그것 때문에 더 까매지니까 살짝 밝은 까망으로 쓰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리플렉션 주고 마찬가지로 글로스니스도 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얘는 뭐지? 글라스 유리 줍니다. 유리는 리플렉션이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투명도가 있어야 되겠죠. 투명도. 글로스니스도 좀 줄까요? 0.8 아니다, 그냥 1로 줍시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틸은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플렉션을 줍니다. 근데 리플렉션이 잘 안되고 있죠. 그러면은 프레넬을 꺼줍니다. 프레넬 때문에 이게 반 정도만 리플렉션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거울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줍시다, 반사를.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를 주면 더 줘야 되겠다. 0.7 뭐 이런 식으로 해요. 자, 그 다음에 프리셋이 있어요. 프리셋. 여기 알루미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롬도 있고 골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서 잘 쓰면 되겠죠. 자, 이제 커피를 줍시다. 커피는 어사인 해갖고 이렇게 주고 투명도를 살짝만 줄까요?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이제 후보정에서 우클릭 해갖고 필름 톤맵. 자, 그 다음에 익스포저 둘 다 적용을 해봅니다. 익스포저,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쓰지는 않고 필름 톤맵부터 쓰면은 헤이브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커브를 쓸 수가 있는데 콘트라스트 이렇게 해주고 밝기 살짝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두 개를 동시에 쓰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익스포저 키고 콘트라스트만 살짝 주면 좋네요. 이 검정색이 굉장히 까매지고 있죠, 콘트라스트 때문에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더 밝은 회색으로 줬던 거고. 좋네요. 아주 좋아요. 자, 여기서 이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, 렌즈 플레이어에서 렌즈 플레이어를 이네이블 해주고 이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을 켜줍니다. 그 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많이 주면 RGB 채널이 분리가 되고 있죠. 아이고, 이거 너무 많이 된다. 그러면 RGB가 분리되고 있죠. 끝에. 그래서 이게 있는 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살짝만 줍니다. 아주 살짝만. 있을랑 말랑한 정도. 참고로 카메라의 중앙에서 가생이 쪽으로 끝쪽으로 가면 그게 심해져요. 같은 값이라도. 자, 요렇게 가면은 이 렌즈의 가생이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강해집니다. 이거는 렌즈에서 오는 그 굴절, 색소차 굴절 그거예요. 현상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두운가? 배경을 밝게 하면 피사체가 밝아질 수 있겠죠.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거죠. 참고로 배경을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노출을 더 낮춰서 밝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 이미지 전체가 밝아지는 거죠. 그런데 이 하이라이트만 밝게 하면 요 앞에만 밝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명암이 세지는 거예요. 그걸 잘 조절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와 전체 톤을 잘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.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명암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게 렌더링이 예쁘게 나오지. 못하는 사람들 보면 다 밝고 아니면 다 어둡고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가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. 안 예뻐요, 그림이. 또렷하지가 않고. 자,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 어디 갔어? 바닥.
아 잠궈놨구나. 자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기 Vlay에서 섀도우 캐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림자 매트로 바뀌는 거죠. PNG로 저장하게 되면 요 디스켓 있죠. PNG로 저장하게 되면은 요 그림자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. 옛날에는 이거를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원클릭으로 되게 아주 쉽게 편하게 돼 있어요. 자 여기서 관건은 이거 그림자판을 생각보다 크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안 그러면 그림자가 잘리잖아요, 그죠?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그럼 그림자가 안 잘리면서 원활하게 나올 수 있죠. 나중에 포토샵에서 여기를 살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. 살짝 지워서 스무스하게. 그렇게 하면 되고. 좀 어둡다 그러면은 익스포저로 조금만 밝게 해주면 되겠죠. 살짝 어두운데 이 콘트라스트가 너무 센가? 뭐 이거는 뭐 맞추기 나름이고. 자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 봅시다. 스튜디오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L 해서 스튜디오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은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E. 아마 단축키는 다를 거예요. 이건 저만의 단축키이기 때문에. 이렇게 생기잖아요. 큰가? 자, 요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, 요렇게 또 만드는 방법이 있죠. 밴드를 줘서 이걸 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, 아니면은 실린더를 이용해서, 실린더를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. 여기를 같이 줘야 되나?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놓고 쓰는 사람도 있고,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. 별의별 방법이. 자, 이렇게 해보는데 일단은 요 라이트는 잠깐 꺼주고 새로운 라이트를 만들어서 해봅시다. 요거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. 안 꺼졌네. 온 끄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양 끝에다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.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,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할까? 오른쪽이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약간, 자, 이것도 정 가운데다 놓는 방법이 있고 앞에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앞쪽이 더 밝아지겠죠, 살짝. 그럼 이제 하나씩 렌더링 하면서 조절을 해봅시다. 자, 여기서 관건은, 자, 8번 눌러서 배경을 살짝 어둡게 해줍니다. 어둡게. 자, 그 다음에 M 눌러서 이 배경판에도 이렇게 줍니다. 배경판에도 Vray 판을 줘요. 그럼 이렇게 나죠. 그것도 약간 어둡게. 그래서 배경도 어둡고, 배경색, 그러니까 배경의 환경 밝기도 어둡고 판도 어둡고, 두 개가 동시에 어두운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올려줍시다. 이렇게. 그러면 라이트가 두 개가 생겼고, 자, 얘는 살짝 붉은색 계열로 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밝은색 계열로 가는 겁니다. 왼쪽 라이트. 그 다음에
너무 어두우니까 8번 환경색을 밝게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가 뚫려 있고 그러니까 좀 밝아지겠죠. 이렇게 해보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판의 색상을 밝게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판에다가 색상을 주는 방법도 있겠죠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. 판에다가 색상을 줄 때는 이 색상에 관여를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그냥 흰색으로, 왼쪽도 흰색으로. 자, 그 다음에 색상을 이런 식으로 줍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번에는 위에다가 설치를 해봅시다. 위에다가.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, 그 다음에 좀 키워주고 30이니까 11, 조금 어둡게.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겠죠. 자, 여기서 관건도 뭐냐면 이 라이트가 이 제품의 정중앙에 있으면 이 전체적으로 앞에가 안 밝아지니까 이거를 약간 밑에다가 혹은 대각선에다가 좀 이렇게 엇갈려서 놓는 겁니다. 그러면 뒤로 살짝 그림자가 생기면서 앞에가 살짝 밝아지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회색으로 가면 좋겠는데. 자, 그러면은 이제 요거 다시 켜고 얘는 회색으로 가지고, 앞에가 너무 밝으니까 좀 어둡게 해주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강제적으로 반사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, 강제적으로 반사를 주는 방법은 반사가 지금 라이트판 하나밖에 없으니까, 강제적으로 반사를 주는 방법은 폴리에본에 들어가서 이제 스튜디오 항목에 보면은 뭐 여러가지 반사판이 있으니까 이제 잘 적당히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, 저는 지금 2개 정도를 받아놨는데, 자,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건 필요가 없겠구나. 자, 여기서 F10을 누르면 이제 환경 설정이 나오니까 V의 항목에서 엔바이러먼트 해갖고 요 리플렉션 항목이 있네요. 자, 여기다 뭔가를 넣어주면 반사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받아놓은 거 2개 정도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습니다.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매터리얼 채널에다가 넣는 거예요. 인스턴스로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. 근데 반사가 잘 안되고 있죠. 자, 나는 동그라미 이미지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반사가 되고 있죠. 요게 없던 건데 생겼죠. 각도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. 한 20도 22도 돌려볼까요? 그러면 이제 계속 돌려보면 돌아가죠. 바꿔봅시다. 다른 걸로.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. 잘 돌아가고 있죠. 반사가 잘 되고 있어요. 자, 근데 얘를 좀 낮추고 싶으면, 반사값을 낮추고 싶으면 요걸 낮춰주는 겁니다. 점이, 얘도 점이. 그럼 반사가 좀 약해졌죠. 강제적으로 이렇게 반사를 시킬 수도 있죠. 유리에다가 글로스니스는 안 주는 게 낫겠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은 이제 좀 뒤로 빼볼까? 뒤로 빼면 어떤 느낌이 나나? 이런 느낌이네. 가까이 빼면 자, 그러면 이제 제품을 좀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인스턴스로 복사를 하면 용량이 똑같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하고, 일단 이렇게 놔봅시다.
됐어요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우클릭 해갖고 휴 세츄레이션 넣고, 이걸 만약에 세츄레이션을 그러니까 어둡게 하면 회색으로 되겠죠. 자, N 눌러서 메인을 블랙으로 할 거예요. 블랙 해주고, 얘하고 얘는 블랙으로 해줍시다. 그 다음에 어둡게 해서 자, 배경색이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게. 배경이 맞나 얘가? BG 밝게 해주고, 됐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뎁스 오브 필드를 이용을 해봅시다. DOF를 켜주고, 그 다음에 포커스가 요 타겟 지점 여기에 맞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어파처를 낮춰주면 이게 요 라인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그게 세 개가 모여드니까 이렇게 되면은 블러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거고, 요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조금만 날려봅시다. 네네네. 3, 4 정도 주면 되나? 여기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줍니다. 그 다음에 밝기를 좀 조절하고, 자, 어느 정도 다 됐으면 여기서 렌더링을 라이트 세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이라디언스로 했었는데 이제 브루트포스로 바꿔주는 거죠. 그다음 멈췄다가 다시 키면 정밀한 계산이 됩니다. 노이즈가 살짝 끼고 있죠. 이 노이즈를 이용을 할 거예요. 노이즈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.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렌더링을 이제 멈춰주는 거죠. 노이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. 노이즈를 일부러 막 넣어주기도 해요. 사실감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뭐 요런 느낌, 아니면은 흑백으로 가면은 요런 느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. 콘트라스트 잘 이용하시고. 멋있다. 좋은데.